네, 그동안 안녕들 하셨어요? 네. 이제 좀 쌀쌀한 날씨들이죠. 네. 오늘은 그 본본 콘서트 신재창과 함께하는 본본 콘서트 네 번째 있는데요. 오늘의 초대 손님은 천냥이 선생님입니다. 천냥이 선생님은요, 1942년 부산에서 태어나 이화여대 국문과로 나오셨고요. 1965년 대학 3학년에 현대문학으로 등단하셨습니다. 시집으로는 마음의 수수밭, 오래된 골목, 너무 많은 일, 나는 가끔 오두커니가 된다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시는요, 시와 삶에 대한 묵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의식이 시와 삶을 구분하지 않게 삶에 대한 사유는 시에 대한 성찰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산다는 것과 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탐색과 성찰의 선생님의 시세계가 아닐까 합니다. 그럼 천냥이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심장의 무게는 두근두근 합해서 매근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런 심장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선생님 지난주에 미리 한 주 전에 뵙고 식사를 맛있는 걸 해주셔서 먹고 또 커피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좋아하시는 커피라고 한옥을 이렇게 개조해서 커피숍을 만들었는데 참 맛있는 커피였었어요. 오늘 이렇게 선생님 오셨는데 제가 오프닝으로 먼저 준비를 한 노래는 선생님이 등단하신 게 65년도시죠. 네. 그때 등단하실 때 이제 선생님을 추천하셨던 시인이 박두진 시인이세요. 박두진 시인의 시를 오늘 먼저 오프닝으로 한 곡 들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이 덮인 마을에 하얀 꿈을 꾼다. 눈이 덮인 마을에 등불이 하나. 누가 혼자 자지 않고 편지를 쓰나. 새벽까지 남아서 반짝 거린다.
하얀 꿈 위에 쏟아질 듯 새파란 별이 빛난다. 눈이 덮인 마을에 별이 밝힌다. 눈이 덮인 마을에 동이 터오며 한 개 별이 간다. 등불도 간다. 풍경이 이렇게 눈이 덮인 마을에 한 사람이 자지 않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거는 우리 천 선생님이 아니실까. 굉장히 새벽부터 일어나서 항상 글을 쓰시고 하시는 그 모습이 다 주무실 때도 혼자 글을 쓰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두진 시인의 하얀 눈과 마을과라는 곡을 시를 첫 노래로 이렇게 들려드렸어요. 왠지 곧 눈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네, 곧 눈이 오겠지요. 65년도에 등단하셨으면 굉장히 정말 빨리 하신 거죠, 그죠, 선생님? 네, 그런 셈이죠. 빨리 65년도니까. 네. 대학 3학년 때니까요. 나태주 시인께서 등단하셨던 게 72년도셨던데 그래서 그럼 저보다 7년 뒤네요. 연배도 거의 비슷하신데 그러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그거에 비해서는 또 책을 또 시집을 되게 늦게 발표를 하셨고요. 저요? 네. 18년 만에 첫 시집을 냈어요. 그렇죠. 18년. 등단 18년 만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그 남성이 더 그렇죠? 권위가 높던 시대라 남편을 내조하기 위해서 본인의 꿈을 이렇게 접으셨던. 네, 어리석게도 그랬습니다. 요 근처시잖아요, 선생님. 학교 다니신 것도 바로 여기 다니시고. 여기서 다니고 여기서도 많이 살았어요. 사신 쪽에 사셨어요? 그랬구나. 대학 3학년 때 등단을 하셨는데 박두진 씨께서 어떤 점을 벌써 이렇게 아시고 추천하셨을지 궁금했어요, 저는 그게. 뭐 시보고 그랬겠죠. 지금 이 자리에도 와 계신 선배님이 계신데 제가 아는 이제 형님이신데 누구신가요? 등단을 아직 안 하셨는데 시집은 내셨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분이어서 시를 노래로 만들어서 일본 음반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이신데 꼭 등단할 필요는 없죠 뭐. 좋은 시를 쓰시면 되죠. 그 제도 안에 꼭 들어가야 되나 뭐. 그러게 요즘은 그 등단이라는 게 의미가 그렇게 많이 있나요, 선생님? 지금은 뭐 우리는 그때 현대문학이 가장 유일한 그 잡지였는데요. 3번을 추천이 끝나야지만 비로소 시인이 되거든요. 요즘은 그냥 한 번으로 끝나잖아요. 그래도 시들은 젊은이들이 잘 쓰고 있어요. 등단을 안 해도 시집을 많이 내시는 경향도 있고 최근에는 또 네. 외국에는 등단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네. 작년에 교과서에 있는 시들을 이제 모아서 시집을 작곡을 해서 음반을 만들었을 때 그때 이제 이른 봄의 시라는 작품이 선생님의 작품이었고 그래서 인연이 됐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더 좋아하게 된
되기도 그렇고, 알게 되면 보이게 되고 보이게 되면 더 알게 되는 것 같은 피드백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더 이번에 공연을 준비하면서도 더 많은 선생님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되고, 야, 이렇게 사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천천히 말씀드리겠지만 참 굉장히 고고한 이렇게 사실 수 있을까? 저 같으면 이렇게 못 살 것 같은 생각이. 고고한 속에는 또 저저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어떻게 한결같이 이렇게 시만 쓰셨을까? 저는 못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시밖에 없으니까 이제한테는. 그러면은 먼저 선생님 시를 한 곡을 제가 노래로 드리고, 마치 이 시는 정말 선생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네, 발 없는 새라는 시입니다. 발 없는 새. 잠깐 드리면, 바람이 불면 발 없는 새, 발이 없어서 내려갈 수 없구나. 날다 지치면 바람 속에서만 쉰다네. 바람이 불면 나도 발 없는 새처럼 쉬었으면 좋겠네. 이게 이제 이런 시입니다. 제가 전문을 낭송을 하진 않았고요. 노래로 발췌를 한 부분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람이 불면 발 없는 새, 발이 없어 내려갈 수 없구나. 날다 지치면 바람 속에서만 쉰다네. 바람 속에서만 쉰다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면 나도 발 없는 새처럼 쉬었으면 좋겠네. 쉬었으면 좋겠네.
또 숨 막혀요, 선생님. 제가요, 삶이 너무 무거운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뭐 가볍지 않지만. 그래서 새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새가 가볍게 날잖아요. 그래서 새가 되고 싶었는데 새는 못 되고. 근데 이제 이 바람새는 지상에 내리면 죽는데요, 발 없는 새는. 그러니까 나도 그냥 지상에 안 내려오고 저 발 없는 새처럼 바람 속에서 쉬고 싶다. 그렇게 늘 생각하다가 시를 쓴 거예요. 그 산문집 최근에 내신 거에 보면 혼자 산지 39년 2개월째다라는 이야기를 10개월째?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다른 시에도 보면 개밥바라기 별이라는 시에 보면 바닷가에서 이제 어떤 죽은 남편 친구와 거기서는 시에서 죽은 남편처럼 나온 거 제가 느꼈는데 그 친구랑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 제가 시를 읽으면서 느낀 거예요. 선생님 다 마다하시더라고요. 전부 다 마다하시고 결국 혼자서 이렇게 계속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좋은 결말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듯이 시집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요 결혼을 3번이나 한 사람을 되게 내가 위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한 번 하고도 그 아수라장 속으로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3번 결혼한 사람 보고 뭐 소설가 보고 막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 하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은 3번 결혼하기 위해서 3번을 사랑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사랑한 거를 묻지 않고 말하지 않고 왜 이혼한 것만 말하느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아픔을 이제 잊기 위해서 여러 몸부림이 있으시고 그리고서 이제 나타난 게 내신 시집이 마음의 수수밭이죠, 선생님. 네. 다 터널을 뚫고 나와서 비로소 세상과 친해진 삶을 쓴 거예요. 수수밭이라는 게 저는 사실 잘 연상이 안 돼요. 제가 잘 못 봐서. 시골 출신이 아니시니까. 시골에서 나가긴 했는데 지금 거의 그렇게 해가지고. 네. 저는 그 고향에 우리 수수밭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서울 올라오고는 고향을 참 못 가게 됐는데 지금 고향이 아파트로 변해가지고 내가 갈 때마다 울고 돌아왔는데 그 수수밭을 제가 그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배낭을 짊어지고 전라도로 강원도로 경상도로 막 떠돌아다닐 때 강원도 웅학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옛날에는 거기 학이 참 많았대요. 그래서 서울 그 복부인들이 차를 끌고 와가지고 땅 사느라고 시끄럽게 해가지고는 그 학들이 다 날아가 버렸다고 그 어느 시골 노인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웅학 마을을 조금 지나면 주천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강이 너무 넓어서 시내가 아니고 꼭 강이 아니에요. 시내인데 강 같아. 주천강이 시내물이에요. 근데 거기 내가 바위에 이제 탁 앉았는데 공교롭게도 물이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물은 절대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잖아요. 참 이상하다. 그러고 내가 이제 마음에 탁 그게 꽂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 바위가 내가 앉았던 바위가 그 단종을 청량포에다가 그렇게 버려두고 왕방년이가 이제 이렇게 모시고 갔대요. 그래서 그 주천강 그 바위에 제가 앉았던 그 바위에 앉아서 그 시조 읊은 게 있죠. 천말리면 남은 길에 고님 여였고 그걸 거기서 읊었대잖아요. 그래서 뭔지 모르게 그때 내가 굉장히 마음이 쓰라리더라고요. 왜 이쪽 물은 아무 다른 물은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데 이 물만이 거슬러 올라갈까 참 이상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슬픈 사연이 있더라고요. 네.
그때 수수바 얘기하셨죠. 네. 난 요즘은 자꾸 뒤를 잊어먹어. 난 모르겠어요. 이 나이든 탓인지. 그래서 이제 그 주천강을 건너서 이렇게 한참 배낭 짊어지고 허적허적 가다 보니까 수수밭이 있는 거예요. 아주 큰 수수밭이더라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몇십 년 만에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수밭 속에 들어가서 털썩 주저앉는데 통곡이 나온 거예요. 근데 몇 시간을 울었는지 울다가 이렇게 눈을 반짝 떴는데 그때 뭔가 다 스치는 게 있어요. 너는 얼마만큼 잘 살았길래. 난 사실은 직소포도 이것도 죽으러 갔거든요. 도저히 서울에서 살기가 어려워 힘들어서. 근데 바람이 분다. 그때 이제 몇 시간을 그러고 있다가 무슨 깨달음처럼 딱 이렇게 마음을 치더라고요. 살아봐야겠다. 근데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발레리 해변의 묘지 시 한 구절이 생각나요. 바람이 분다. 살아봐야겠다 하는 게. 그래서 그때 그 시 구절이 저의 그 좌우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바람을 워낙 좋아해요. 바람하고 나무를. 근데 바람이 불면 그냥 집에 못 앉아 있어요. 어딘가를 나가서 바람을 맞아야지. 그때 수수밭을 보고 8년 만에 쓴 시예요. 마음의 수수밭이. 수수밭에서 쓰시는 건 아니시군요. 집에 돌아와서 8년 만에 역시. 완성했어요. 네. 그때는 오느라고 뭐. 그러면 그 영상으로 선생님 준비하겠습니다. 예, 불 좀 꺼주시고 영상으로 한번 해주시죠. 네. 눈이 내리다 멈춘 곳에 새들도 둥지를 모르고 나뭇가지 사이로 바람 부는 날 바람을 맞으며 아이가 물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바람이 왜 불지? 바람은 빠르게 웃을기를 깨워 바람 부는 날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를 보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나무가 무서운가 봐. 나무가 잠을 안 자. 바람 부는 날 시든 나무 잎을 보다 아이가 또 물었습니다. 나무가 아픈 거야? 어린 것들이 눈부시게 일어나는 아침 슬픈 가슴을 열어 새끼들을 안습니다. 얘야 감기들라 넘어질라 왼쪽에 가슴이 조마조마.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사랑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조용히 교수님 건강한 사랑이고요. 사랑초등학교 모든 어린이를 제대로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Hello, congratulations for your performance. I hope your show will be successful. I love you. 天国宫殿本世界はじめまして本当に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愛してる Kemudian, halo, herzlich Glückwunsch zum Geburtstag. 영남 펜네슐러슐러호 악튼지 이힐리베디. 선배님, 오늘 공장 축하드리게 맛있게 기원합니다. 남자고 최고! 안개를 끌어올린다 바위 뜨개 기든 행한 마음이요 몸보다 먼저 산적에 올랐구나 아직도 덜핀 꽃망울이 있어 사람들은 서둘러 나를 지난다 바위 뜨개 기든 행행한 마음이요
신앙초등학교 그 경남여중 경남여고를 졸업하셨어요. 그 시간이 조금 여유 있었으면 부산을 다녀오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부산은 못 갔습니다. 그 음반 녹음이 겹쳐 있어서 굉장히 분주한 가운데 그래서 학교로 전화를 했더니 사상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아까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이 찍었고 또 경남여고 아이들이 찍어서 부텐보르겐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던 거예요. 요 앞에 계시는 이대 그 분들에게도 이렇게 요청을 드렸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뵙겠다고 그러시겠죠. 예. 이 본본문화 콘서트는 시인 선생님들은 그냥 모르고 오십니다. 그냥 수많은 공연 중에 하나로 오시는데 저는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고 하나 이 자리에서 뒤를 돌아다 보시고 또 앞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방점을 찍으실 수 있게 준비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선생님들의 시를 쭉 구입을 해서 읽어야 되고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그 기운이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선생님 거를 준비한 한 2달 정도 준비하면서 굉장히 아리고 슬프고 막 이렇게 알 수 없는 그 그리움들 그랬어요. 진짜 정말로 그렇게 다 그렇지만 안 할 건데 선생님 그렇죠? 네, 좋으셨던 날도 있고 저 제이가 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아까 발 없는 새가 이제 선생님의 살아오신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면 또 하나이라는 또 이런 시도 있어요. 시냇물에 빠진 구름 하나 꺼내려다 하나의 구름 위에 있는 송사리를 보았지요. 화로를 흩어지는 구름대들 제잘되며 물장구 치며 노는 아이들. 색강에서 놀러온 물총새 같네요. 세상의 모든 작은 것들 무엇이 세상에서 이렇게 오래 눈부실까요? 무엇이 세상에서 이렇게 오래 눈부실까요? 이런 이 시는 아이 때문에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낸 거예요. 이것도 그리움에서 아이에 대한 그리움. 그렇죠. 남자에 대한 거 아니고. 좀 얘기를 좀 해주시자면 어떤 예? 선생님 아이를 생각하시면서 그럼요. 잘 지내고 있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노래로 시냇물에 빠진 구름 하나 보내려다 하나의 구름 위에 있는 송사리떼 보았지요. 화르르 흩어지는 구름대들 제잘되며 물장구 치며 노는 아이들. 색강에서 물러온 물총새 같네요. 세상의 모든 작은 것들 무엇이 세상에서 이렇게 오래 눈부실까요? 눈부실까요? 무엇이 세상에서 이렇게 오래 눈부실까요? 눈부실까요? 오늘 특별히 이 공연 때문에 신앙송을 준비해서 오신 선생님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 아까 네, 선생님. 어떤 시를 앞으로 나오시죠? 오늘 천명희 시인은 실제로는 처음 뵙습니다. 시인님 앞에서 낭송을 하려니까 조금 더 떨리네요. 우표 한 장 붙여서라는 시인데요. 제가 준비한 시는 제가 선생님의 그 시를 쓸 때의 마음과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좀 일찍 떠난 제 남동생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가 굉장히 마음을 울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즐겨 낭송하곤 해요. 그러면 제 마음이 하늘에 붙여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낭송 되려나 모르겠네. 우표 한 장 천냥 꽃 필 때 널 보내고도 나는 살아남아 창 모서리에 든 봄볕을 따다가 우표 한 장 붙였다. 길을 가다가 우체통이 보이면 마음을 붙이고 돌아서려고. 내가 나인 것이 무거워서 어제는 몇 정거장을 지나쳤다. 내 침묵이 움직이지 않는 내 슬픔 같아 떨어진 호박잎을 우산처럼 쓰고 빗속을 지나간다. 저 빗소리로 세상은 여유어가고 미움도 늙어 허리가 굽었다. 꽃질 때 널 잃고도 나는 살아남아 은사시나무 잎사귀처럼 가늘게 떨면서 쓸쓸함이 다른 쓸쓸함을 알아볼 때까지 험한 내 저녁이 100년처럼 길었다. 오늘은 누가 내 속에서 찌르찌르 울고 있다. 마음이 궁벽해서 새벽을 불렀으나 새벽이 새 벽이 될 때도 없지 않았다. 그럴 때 사랑은 만인의 눈을 뜨게 한 한 사람의 눈먼자를 생각한다. 누가 다른 사람 나만큼 사랑한 적 있나? 누가 한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한 적 있나? 말해봐라. 우표 한 장 붙여서 붙인 적 있나? 양파는 그냥 식으로 더 좋게 잘해주셨어요. 이 시가 이렇게 슬픈 시였구나. 네, 아르트 TV에서 뵀었죠.
여기에서 저는 이제 시 노래를 했었고 선생님 낭송을 했을 때 처음 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낭송을 너무 잘 해주셔서 마음이 그냥 갈 바가 없네요. 등산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선생님. 최근에 등산을 또 못 하시고. 근데 무릎이 아파가지고요. 한 20여 년을 산을 갔었는데 그게 제 유일한 치유였었는데 지금 7, 8년 전부터 못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제 지금 최근의 불행이에요. 네. 아예 못 가셨어요? 그냥 평지를 걸으라 그래서 그냥 집 근처에 가룰공원이라는 공원이 조그만 게 있어요. 거기를 한 8바퀴쯤 돌면요 2,300보가 돼요. 네, 그렇게 하니까 무릎이 조금 좋아지고 또 침도 맞고 그러니까요. 근데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어요. 하도 써가지고 날아갔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젊은이가 그러면 좀 안 되겠지만. 근데 정말 그 연세에 비해서 되게 젊어 보이셔서요. 감사합니다. 정말 그래요? 네. 무릎이 안 좋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아요, 선생님. 고와요. 선생님 연애하시죠? 아니요, 지금은 안 해요. 옛날에는 했지만. 사진보다 실물이 이쁘시죠? 저요? 실물이 더 이쁘시대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누가 몇 살이냐 물으면 39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보여요. 말놀이 그 동요, 시 같은 느낌의 시들도 있었잖아요. 거꾸로 읽는 것도 있으셨고, 또 선생님 책에도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파스칼 끼냐르의 책이나 막심 고리키 같은 분들의 책을 사봤어요, 선생님. 저도 공부를 하려고 사봤는데 쳐다도 못 봤습니다. 사놓고 바빠서 쿨터만 보고. 은미란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파스칼 끼냐르 같은 사람들의 책은 굉장히 박학다식한 분이시더라고요. 굉장히 막 백과사전 같아요, 소설이. 그러니까요. 읽기가 좀 어려웠어요, 선생님, 솔직히. 근데 어려워도 이분들 다 어려운 책 읽으시던데 보니까. 그 어려운 게 언제나 오래 남아요. 맞습니다. 그러시죠. 네. 인터뷰하시는 거나 이런 걸 쭉 찾아보고 또 그런 걸 봤을 때는 선생님께서 굉장히 항상 새로운 지식에 대한 갈망이 있으셨고 또 그러시면서도 본인의 글을 집필을 항상 놓지 않으시고 계속 시를 써오셨었어요. 그에 비해서는 시집이 좀 많진 않으신 편이죠, 선생님? 왜 그러냐 하면 대학 3학년 때 등반하고는 또 연애해가지고 열심히 연애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게 조금 실패로 끝나고 한동안 방황하느라고 시를 못 썼어요. 그리고 83년에 다시 시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7권의 시집밖에 아직 없어요. 네.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이런 시입니다. 아까 귀뚜라미 보일러 바퀴벌레에 바퀴가 없고 나팔꽃에 나팔이 없고 연신내에 내가 없고 압구정에 정자가 없네. 귀뚜라미 보일러에 귀뚜라미가 없네. 작살나무는 작살을 모르고 복수꽃은 복수를 모르고 재봉새는 재봉을 모르고 물레새는 물레를 모르네. 귀뚜라미는 귀뚜라미 보일러를 모르네. 귀뚜라미도 없고 귀뚜라미도 모르는 귀뚜라미 보일러. 말장난 됐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것도 있으셨어요. 굉장히 재미는 있는데 그 시에 값진 묘미는 없어요. 미아리 엘레지라는 시를 보면서는 그 노래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같이 할 만한 노래가. 미아리 엘레지는 여기저기 거의 시인 선생님들께서는 자기 사실을 쓰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미아리에서 그걸 쓰셨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요 시내에서 한번 방학동에 살 때인데요. 방학동까지 걸어본 적이 있어요. 네. 뭐가 얼마나 있는가 발견하려고요. 시인은 견자잖아요. 보는 사람 봐야 발견을 하니까 쭉 걸어오다 보니까 미아리가 눈에 띄는데 오른쪽을 걷다 보니까 밤이 되니까요. 거기 여자들이 나와서 놀다 가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저기 놀다 가세요가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참 가엾더라고요. 저렇게 그 소중한 그 자기를 팔아서 저렇게 살아야 되나 가슴이 찢어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아리 엘리지를 쓴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저는 거기서 저기 노래를 떠올렸는데 미아리 고개요. 네. 미아리 눈물 고개. 좋아하는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좋아요. 가사 제가 불러드릴게요. 지금. 미아리 눈물 고개. 옛날에 불러서 자기 손을 지금 같이 하시죠. 미아리 눈물 고개 울고 눈이 별 고개 화양 연기 앞을 가려 화양 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꺾고 묶인 채로 뒤돌아보며 또 돌아보며 흩날려 절며 절며 흘러가신 이 고개여 한마음 미아리 고개 아빠는 그립니다. 이거는 아빠는 그립니다. 나이만 먹은 게 아니라 목소리도 같네요. 아 노래를 좋아하시는군요 선생님. 저 유행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노래방 가면 그냥 주름 잡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나와. 그래도 자꾸 해봐야죠. 안 하니까. 다음에는 노래방 같이 한번 가시죠. 정말로. 선생님께서 그때 식사도 그리고 커피도 타주셨으니까 제가 그럼 저거 막걸리 한 잔 하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막걸리하고 노래방을 두 잔까지. 자, 오늘 공연을 축하해 주시러 멀리서 오신 분이 계세요. 신노래를 하시는 가수신데요. 허설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따가 더 좋아하고 있는데. 반갑습니다. 그냥 직골 할게요. 괜히 또 너무 기타 가지고 했다가 고장나면 또. 이제는 마음이 또 커보인다. 스님이 노래를 다 하시고 살다 뵐일이야. 나 내가 그러셨어요? 저는 뭐 하기사 뭐 선생님을 그때 2003년에서 5년 사이에 광주에서 모셔서 뵙고서는 못 뵀으니까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과 중앙에서 함양에서 사는 사람들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좀 만나기가 되게 힘든가 봐요. 선생님만 해도 그렇지 그때 뵙고는 지금 된 거니까 예 이건 보통 나이가 많이 먹어진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예 반갑습니다. 저는 허설이라고 합니다.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예, 학원이 안 큽니다. 저희.
원래 지금 저는 선생님하고 연이 있어서 오늘 그냥 너무 뵙고 싶어서 선생님 뵈러 놀러 왔는데요. 사실 충남 청양에서 놀러 온다는 건 거짓말이겠죠. 그냥 돈도 안 버는 년이 촌년이 놀러 오는 건 좀 웃기겠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곡을 준비해서 왔는데, 시를 준비해서 왔는데, 죄송합니다. 그 거시기 좀 주세요. 가방. 기가 가방이요? 예. 선생님 잡고 계세요. 아니 신대장님도 거시기 악보를 보고 하시니까 악보 꺼내려고요. 저도 혹시나 틀리면 거시기 할까봐 보고 하랍니다. 왜냐면 제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노래 연습할 시간이 없었어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천양희 선생님 신이 우리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첫 시집 중에서 나무에게라는 시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하고 저는 저양 가겠습니다.
앵콜. 더우세요? 그 아까 뒤에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낭송하셨던 그것 때문에 제가 뒤에서 좀 울어가지고 좀 노래가 이상하게 됐어요. 솔직히 잘 부르기 좀 어려운 노래예요. 제가 그 시는 2000몇 년도에 한강문학축전인가 하면서 선생님을 뵀는데 그때 선생님이 직접 붓글씨로 손글씨로 쓴 것을 이렇게 길게 쓴 종이를 한 재도 쓴 것을 저한테 그날 행사에 낭송하시고 저한테 몰래 따로 주셨어요. 가져가라고. 근데 그것을 집에 와서 유심히 이제 밤에 몰래 보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너무 슬퍼서. 근데 갑자기 우표를 뭐 이러니까 너무 놀래서 그 제목이 나오니까 놀래가지고 안 들으려고 저기 어디 막 골목으로 갔다 오고 막 그게 좀 굴곡이시 살아봤다 하는 인간들은 아마 속으로 좀 슬프게 느껴지지 않을까, 예, 느껴지는 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뭐 안 들으려고 막 골목 다니다가 왔어요. 그래서 저분이 너무 미우네요. 그래서 우리를 엉망으로 부르게만 이 어려운 노래. 그러면 제가 기대했던 앵콜이 나왔으니까. 다 상술입니다. 이건 사람이 그리운 도시 맞죠? 사람이 그리운 도시. 네. 사람이 그리운 도시 시집 사람이 그리운 도시의 중에 묵상이라는 시 소개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슬픔과 살았지. 날마다 그와 마음이 맞아. 순정적으로 아주 순정적으로 낮과 밤을 뼈와 살을 바치고 눈 오는 밤 백설 같은 나의 마음도 바쳤지. 바람 부는 날에는 가슴 밑을 흐르는 새벽 강물 소리 깊고 험한 내 생에도 바쳤지. 오랫동안 나는 슬픔과 살았지. 오랫동안 나는 슬픔과 살았지. 날마다 그와 마음이 맞아. 순정적으로 아주 순정적으로 낮과 밤을 뼈와 살을 바치고 눈 오는 밤 백설 같은 나의 마음도 바쳤지.
바닷강물 소리 깊고 험한 내 생에도 바쳤지. 오랫동안 나는 슬픔과 살았지. 오랫동안 나는 슬픔과 살았지. 첫 시집이 절판이 됐거든요. 근데 어디서 이렇게 샅샅이 찾아내가지고 나를 놀라게 하는지. 아우, 감사합니다. 노래는 제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혹시 음반으로 들을 때도 좋았는데 이거 훨씬 좋으시다. 어디 가셨어요? 청양 가시면 안 돼요. 막걸리 한잔 하시고 가시면 돼요. 지난달이었죠. 지난달에 공광규 시인 그 담장을 허물다라는 배경을 찾아서 청양에 갔었더랬습니다. 갔는데 그 집에서 살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가족인 줄 알았는데 가수시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 그 집을 렌트해서 무상으로 렌트해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좀 특이한 삶을 사시는데 어떤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에서 밭을 일구며 살고 있는 그런 가수였고요. 특이한 죠. 네, 아주 참 마음이 선한 사람이에요. 네. 노래를 들으니까 이렇게 영혼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의 제목은 바람 부는 날이라고. 네. 나는 가끔 오두커니가 된다라는 책이 작년이었죠. 선생님 창비에서 출간이 됐는데 보통은 이제 최근의 시집을 주제로 해서 공연을 많이 합니다만은 바람 부는 날이라는 제목을 제가 정했죠. 선생님의 시에 흐르고 있는 그 처음이자 또 중간이고 끝이 될 수 있는 느낌일 것 같아서 앞으로도 그럴까요, 선생님? 혹시? 어쨌든 바람 부는 날이라는 제목 거기서 느껴지는 느낌이 굉장히 선생님의 그 시를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를 여기 주인장이신 또 낭독원 인문학에다의 저자이신 김보경님께서 낭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적잔tif불 밤이 길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적자인지 흑자인지 따지고 싶지 않은 그런 밤인데요. 또 이게 상당히 슬퍼지기도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시어에는 슬픈 단어들이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상하게 슬프게 이렇게 읽혀지네요. 그런 게 신지든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오성일 시인 와 계신데 시를 읽으면 그 시인이 최고인 것 같고 여기 고디현 시인님 계신데 또 그 시를 읽으면 그게 또 최고인 것 같고 그리고 실제 떠듭니다. 저는 계속 그분이 최고다. 내가 이제 발견했다. 왜 이제 그런 분이 있는 줄 알았을까. 이런데 오늘 또 천양희 시인님 시를 읽으니까 제가 볼 때 고대현 시인님이나 오성희 시인님이 안 보이고요. 천양희 시인님 시가 최고고 어떻게 이런 시인이 계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시인을 인제야 발견한 어떤 이런 제 인생이 후회가 되기도 해서 더 슬픔이 배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상하게 이렇게
날씨도 소슬하고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 또 슬퍼지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그 마음에 공감해서 좀 웃기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이 천양희 시인님의 시를 열심히 읽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듭니다. 이 바람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바람 부는 날이라는 시인데요. 바람 부는 날 천양희. 바람 부는 날입니다. 숲그늘이 어릉되면서 계곡이 웅성거립니다. 바위는 입을 다문 채 물끄러미 물길을 배웅합니다. 절벽들이 오래 산허리를 꺾고 나뭇잎들의 속이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바람잘날 없는 것들의 하루가 길어집니다. 이젠 잡목숲에 머무르는 것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아직 귀가하지 못한 사람들이 산길을 쓸며 지나갑니다. 한때의 낙엽들 썩었던 거, 땅끝 어디로 쓸렸는지 발 한쪽을 헛디딥니다. 언덕이 따라가는 산정은 높았으나 산자락 끌고 내려가는 물은 평등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낸 건 마음길이 튼 길이었습니다. 슬픔도 친숙해지면 불행 속에서도 기뻐하는 자 있을 것입니다. 능선을 타고 골수까지 찌르르 내려오는 찌르레기 소리 골짜기만큼 깊어집니다. 제 깊은 속에다 칭얼대는 새끼들을 품은 까닭입니다. 골이 너무 깊어 숨는 벌레들은 땅껍질을 뚫는 유지매미들을 모를 것입니다. 나는 둥근 새장 하나 등처럼 내다걸고 기다립니다. 제 모양이 둥그러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 오래 기다린 사랑일 것입니다. 바람 부는 날입니다. 웅웅거리는 삶의 송전탑 위로 하늘이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마을로 내려갈 것입니다. 살아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람이 좀 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안 불어요. 밖에는 불어요. 밖에는 불어요. 이제 사장님한테 참 자꾸 고개가 숙이지네요. 지금 시도 많이 외면당하고 인문도 사람들이 자꾸 제쳐놓는데 이런 문화 카페를 여셔서 이렇게 낭독도 하시고 이런 공간도 열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합니다. 그러게 지금 이런 카페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건데요. 그러니까 맨날 적자가 적자 나셔도 복 받으실 거예요. 오늘 여기 공간이 선생님께서 이제 오셨지만 여기가 어떤 정보가 왔습니다. 진짜 정보가 왔네요. 이건 정보예요? 아, 지금 뜯어보면 되나요? 네, 선생님한테 온 겁니다. 선생님. 아니, 웃었더니 그거. 오빠를 안 보여. 와. 시험 맞춰 대단히 되는군요.
예. 읽어주세요. 나 지금 아, 네. 네. 깨야 되는데. 아, 예, 선생님 직접. 전향희 작가님께 마이크. 네. 전향희 작가님께 전향희 작가님의 북콘서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작가님의 열정과 집념을 담으신 소중한 책이 많은 호평받으시길 바라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부산광역시장 서병수님. 저는 시장님 모르거든요. 부산 떠난 지 오래돼서 너무 고맙네. 저는 여기 계신 분이 장난으로 서프라이즈 하신 줄 알았어요. 진짜 오셨네. 보내신 거 아니죠? 문학에 관심이 있으신가 봐요. 정치인들은 관심 없을 겁니다. 아니 이걸 어쨌든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인터넷이든 그죠? 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신 거지. 좋은 시장님이시네. 그렇게. 이 시간에 이렇게 온 게 신기한데요, 저도 진짜. 오늘 시장님이 이렇게 또 이 멀리까지 처음 보는데. 이제 오늘 여기 자리에 모신 분들은 아마도 본봄과 많이 연관이 계신 분도 계시고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신데, 본봄에서 이제 부크로스라는 그 낭독 모임에서 월요일날 낭독을 하고, 또 낭낙스라는 모임도 있고, 로벤가리 또 읽기 모임도 있고, 윤우명 선생님 소설반, 그리고 김지영 선생님 객주 낭독반, 이런 모임들이 여기서 계속 이렇게 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곧 아마 천양희 선생님을 모시고 배우는 시 연구반도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여기 모이신 분들에게 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해주셨으면. 근데 시는 시마다 다 각자 정의가 다른데요. 그거는 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좀 어리석은 것 같고, 그래서 저에게 시란 뭐냐 하면은 짐이면서 힘이고 괴로우면서 기쁨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를 쓸 때는 굉장히 괴로운 짐이 돼요. 그러다가 한 편의 시를 건지기라도 하면 무엇이 그걸 대신하겠어요. 그때의 기쁨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짐이면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사회를 보셨던, 여기 또 본봄에 노래 문학 이사로 활동하시는 이봉님께서 시를 한 곡 한편 낭송해 주시고, 최근에 나온 시집을 또 안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오죽하냐 이런 데에서 한 곡을 뽑았습니다. 선생님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그동안 그 남자 시인이 꼭 남성스러운 좀 그런 것 좀 했었는데요. 선생님 오늘 굉장히 여성스럽고 그러면서도 고고하시고 그렇게 학 같은 그런 시어나 그렇게 모습이 굉장히 저한테 마음이 와닿았어요. 네, 오늘 제가 읽을 시는요, 불멸의 명작 나는 가끔 우두커니가 된다, 이 시집에 나와 있는 불멸의 명작입니다. 불멸의 명작 천냥희. 누가 바다에 대해 말하라면 나는 바닥부터 말하겠네. 바닥치고 올라간 물길 수직으로 치솟을 때 모래밭에 모루 누워 하늘에 밑줄 친 수평선을 보겠네. 수평선을 보다 재미도 의미도 없이 산 사람 하나 소리쳐 부르겠네. 부르다 지치면 나는 물결처럼 기우뚱하겠네. 누가 또 바다에 대해 다시 말하라면 나는 대책 없이
파도는 내 전율이라고 쓰고 말겠네. 누구도 받아쓸 수 없는 대하소설 같은 것. 정말로 나는 저 활짝 펼친 눈부신 책에 견줄만한 걸작을 본 적 없노라고 쓰고야 말겠네. 왔다 갔다 하는 게 인생이라고. 물살은 거품 물고 철석이겠지만 철석같이 믿을 수 있는 건 바다뿐이라고. 해안선은 슬며시 일러주겠지만 마침내 나는 밀려오는 감동에 빠지고 말겠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제가 준비한 건 하나가 남았습니다, 선생님. 모래의 정점이라는 시가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제가 작곡할 수 있는 시들을 위주로 저는 끌고 갔고. 제가 이거 네. 모래니에 산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때 쓴 거예요. 이 노래를 쓴 게 한 3달 전 정도 될 것 같아요. 써놓고 완성을 못 시키고 계속 고민. 오늘 낮에까지 고민하다가 최종 수정을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마음에 드셔야 될 텐데 모르겠네요. 이 본본 문화 콘서트는 올해 6월을 첫 회로 시작으로 기한을 정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4회째로 천양희 선생님께서 오셨고요. 다음 달에 장석조 시인, 그리고 홍성란 시인, 그리고 저 뒤에 계신 고대현 시인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본본 문화 콘서트라고 검색하시면 다음에도 있고 네이버에도 있으시니까 시간 관심을 가지고 와주시기 바라겠고요. 많이 알려주세요. 네, 가까이에서 이렇게 노래도 들을 수 있고 선생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장소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선생님? 네, 많지 않아요. 네. 이런 분위기는 없어요. 네. 아주 좋은 공간입니다. 거기다가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많이 이렇게 출판 기념회도 안 하시는 스타일이시고 거의 안 하시잖아요. 출판 기념회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최초로 한번 하시죠. 김보경 선생님. 최초로 한번 하시죠, 여기서. 영광입니다. 영혼이 없어. 숫자 안 따지겠습니다. 모련의 종점. 네. 예, 선생님 그럼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모련의 종점 노래하고 마치겠습니다. 늦가을 비 내려 하루가 짧게 저문다. 너무 추워 가로수들이 헐벗고 모래내 버스 종점 막차가 막 돌아온다. 가만히 어둡고 바람이 출렁 거위처럼 뒤뚱뒤뚱 지게가 지나고 흐릿한 불빛들도 잠들어간 미끄러운 세상살이 기어오르다 오르다 막차 타고 돌아온다. 모래내 종점. 거위처럼 뒤뚱뒤뚱 쥐개가 지나고 흐릿한 불빛들도 잠들어간 미끄러운 세상살이
기어오르다 오르다 막차 타고 돌아온다 물에 내종적 미끄러진 상살이 기어오르다 오르다 막차 타고 돌아온다 물에 내종적 제가 앵콜을 해야 돼요. 작곡 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약간 시를 조금 바꿔서. 네,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그냥 시 가지고 운율이 안 맞으니까 그 이해합니다. 기회가 닿는다면 이것도 음반에 수록할 기회가 있길 바라고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로. 선생님, 제가 여기서 해봤는데요. 노래 그런 거 하고 선생님 아까 하셨는데 선생님 음성으로요. 직접 선생님의 시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 읽으신 중에 신청하실 분 뭐 있습니까? 시인님이 좋아하시는.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시를. 여기도 있어요. 그럼 마음을 수수하게 읽을게요. 제가요, 저 시 중에서 이 마음의 수수밭하고 직소포의 들다를 제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다 체험하고 난 뒤에 쓴 시라 직소포의 들도 13년 만에 완성했고요. 이 마음의 수수밭은 8년 만에 완성했어요. 그래서 정신의 긴 투쟁 끝에 얻은 시라서 제가 가장 아끼는 대표 시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음의 수수밭. 마음이 또 수수밭을 지난다. 모이 몇 장 더 얹어 뒤란으로 간다. 저녁만큼 저문 것이 여기 또 있다. 개밥바라기 별이 내 눈보다 먼저 땅을 들여다본다. 세상을 내려놓고는 길 한 적도 볼 수 없다. 논두길 넘어 길 끝에는 보리밭이 있고 보릿고개를 넘은 세월이 있다. 바람은 자꾸 득작을 때리고 절골의 그림자는 암처럼 깊다. 나는 몇 번 머리를 흔들고 산속의 산 위의 산을 본다. 산은 올려다 보아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저기 저 하늘의 자리는 싱싱하게 푸르다. 푸른 것들이 어깨를 툭 친다. 올라가라고 그래야 한다고. 나를 부추기는 설바람 속에서 내 막막함도 올라간다. 원적제적신이 든다. 정신이 들 때마다 우짖는 내 속의 목탁새들 나를 깨운다. 이 세상에 없는 길을 만들 수가 없다. 산 옆구리를 끼고 절벽을 오르니 찬불산이 몸속에 들어와 앉는다. 내 마음속 수수밭이 환해진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오늘 천냥희 선생님의 시에 푹 젖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셨는지요? 네, 좋았어요. 예, 전 또 여자라 그런지 굉장히 많이 가슴에 닿는 게 많더라고요. 남자분들도 그런 것을 조금씩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4회 봄봄 문학 콘서트 이만 마치고요. 또 다음 달에는 또 좋은 시인님 모셔다가 또 콘서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인은 여기서 이쪽에서 네, 저기 되고요. 네. 선생님, 선생님 책이 여기 있거든요. 그 나는 우드커니가 된다. 그거는 한 부에 8,000원이고요. 뭐 돈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요. 아까 여기 진장이 하도 적자 얘기를 해가지고 8,000원이고요. 여기 선생님한테 사시고 여기 사인 받았으면 좋겠습니다.